독서 공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편안한 의자나 따뜻한 조명 같은 거 생각하시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 속에 숨겨진 어쩌면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철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책을 읽으세요? 침대 위? 아니면 매일 타는 지하철 안? 그것도 아니면 단골 카페에서?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독서 공간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책 읽는 행위가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는 그 모든 공간들이 과연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질까요? 물리적인 독서 공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독서를 위해 만들어진 본원적 공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간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전용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본원적 공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독서가 원래 목적인 곳이에요. 개인 서재나 공공 도서관처럼요. 아주 의도적이고 헌신적인 공간이죠. 반면에 전용된 공간은 버스나 지하철, 공원 벤치처럼 원래는 다른 용도의 장소인데 우리가 거기서 책을 읽음으로써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독서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뉘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 두 공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잠도 자고 또 책도 읽잖아요. 그럼 그 방은 그냥 침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서재, 그러니까 본원적 독서 공간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카페는 훨씬 더 흥미로운 경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카페는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집보다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나만의 독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독서실은 어떨까요? 이름만 보면 이건 뭐 가장 대표적인 본원적 독서 공간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독서실은 책을 읽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려고 가는 곳이죠. 이름하고 실제 목적이 다른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까지 우린 계속 눈에 보이는 벽과 천장이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보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독서 공간이 꼭 눈에 보여야만 할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독서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적 독서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를 책 읽게 만드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습관, 바로 그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30분, 아니면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는 독서 모임. 이건 특정 장소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시간과 약속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강력한 인식적 독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인식적 공간의 진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물리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벽도, 거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얼마든지 만들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만들고 확장하는 공간의 개념은 기술을 만나서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져버린 디지털, 즉 가상 공간이죠. 이 둘의 차이는요. 와, 이건 거의 혁명적이에요. 물리적 공간이 가졌던 시간, 비용, 접근성의 제약은 가상 공간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책장에 얌전히 갇혀있지 않고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쌓여가죠. 이게 바로 가상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덕분에 우린 이제 굳이 서재나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화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 수도 있죠. 단순히 읽기만 하는 공간을 넘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면서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열린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이 개념들이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책 읽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라는 말이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건 공간을 찾아다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든 우리 마음속 인식적 공간이든 아니면 가상의 공간이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독서 공간은 어딘가요? 푹신한 소파인가요? 매일 아침에 시끄러운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 온라인 커뮤니티인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독서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